분명 옆자리에 가족이 앉아 있고 집안엔 사람들 웃음소리도 들립니다. 그런데 이상하지요? 그 안에 나만 붕 떠 있는 기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마치 무대 위 조명이 꺼지고 나 혼자 무대 중앙에 남겨진 것처럼요. 누구 하나 내 속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없이 밥 먹었어? 그 같은 형식적인 말만 오가는 그 순간. 어쩌면 고독은 사람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는 상태일지도 모릅니다.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평생을 함께 살아온 배우자와 식탁을 마주했는데 대화는 끊기고 그저 반찬 소리만 허공에 부딪히는 풍경. 혹은 친구들 모임에 참석해 웃고는 있는데 속으로는 내 이야긴 꺼내지 말자며 삼키는 말들이 더 많았던 적. 왜일까요?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왜 우리는 이토록 외로울까요? 고독은 나이 든 사람만의 감정이 아닙니다. 하지만 나이 들어갈수록 이 고독이라는 감정이 자꾸만 짙어지고 때로는 내 삶을 집어삼킬 듯 무겁게 다가오는 건 사실입니다. 우리는 왜 그토록 많은 시간을 관계에 쏟아붓고도 결국 혼자라는 사실에 휘청이게 될까요? 그 고독이 두려워 사람들 사이에 더 끼어들려 애쓰지만 그럴수록 오히려 더 깊은 외로움을 느끼는 모순 속에 빠지게 되는 건 대체 어떤 심리 때문일까요? 그리고 이 고독과 마주하면서도 외롭지 않게 나이 드는 법은 정말 없는 걸까요? 오늘 바로 그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인생 후반기의 외로움. 하지만 그 안에서도 나를 지키는 홀로서기의 지혜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지금부터 그 해답을 함께 찾아가 보시죠. 왜 사람들과 어울려 있어도 깊은 외로움은 해소되지 않는 걸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와 함께 있는 시간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정작 나 자신과는 오래도록 단절된 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릴 적엔 친구들과 노는 것이 곧 행복이었고 청년 시절엔 연인, 동료, 자녀, 배우자처럼 내 삶에 누군가가 있다는 것이 존재의 증거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점점 알게 됩니다. 진짜 외로움은 누가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나와 얼마나 친밀한가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요. 사람이 많아도 외롭고 말이 오가도 공허하다면 그건 외부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면의 연결이 끊긴 탓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는 이것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외롭지 않기 위한 내면과의 연결 회복, 즉 홀로서기의 지혜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혼자 밥을 잘 먹고 혼자 여행을 가는 생활의 독립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홀로서기란 외로움이 덮쳐올 때 그것을 밀쳐내는 게 아니라 그 감정과 공존하면서 나를 지키는 기술입니다.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고 상대에게서 삶의 의미를 구걸하지 않으며 자기 안의 고요한 중심에 머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나이 들어도 무너지지 않기 위한 중요한 삶의 무기입니다. 오늘은 세 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가겠습니다. 첫째, 왜 우리는 나이 들수록 더 외로워지는가? 둘째, 그 외로움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들의 비결은 무엇인가? 셋째, 지금 내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홀로서기의 구체적 방법은 무엇인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영국에서 진행된 한 연구가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루 동안 말 한마디라도 나눈 사람 수를 조사했더니 놀랍게도 전체의 25%가 0명, 아무와도 말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사는 사람 중에서도 고독감 수준이 매우 높다고 답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왜일까요? 고독은 물리적 거리보다 심리적 거리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하죠. 누군가 곁에만 있어주면 외롭지 않을 거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부가 한 침대를 쓰면서도 각자의 휴대폰만 들여다보는 그 거리. 그건 물리적으로는 30cm지만 심리적으로는 30km쯤 떨어져 있는 느낌일 때가 많습니다. 심리학자 존 카치오포는 인간의 고독을 생존 본능과 연결지어 설명합니다. 인간은 무리지어 살아야 생존할 수 있었기에 고독이라는 감정은 마치 경고등처럼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즉, 외로움을 느낀다는 건 내 안의 시스템이 지금 연결이 끊어졌어. 위험해. 하고 알려주는 신호라는 말이죠. 하지만 그 신호를 무시하고
계속 외부 관계만 붙잡으려 하면 진짜 중요한 연결, 즉, 나 자신과의 관계는 점점 더 단절됩니다. 사람에게 상처받고, 기대에 실망하고, 그러다 보니 점점 말도 줄고, 마음의 문도 닫히고, 이렇게 타인과의 단절이 쌓이면 어느 순간부터는 나 자신과도 대화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하루에 단 한 번이라도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나는 지금 어떤 감정이지? 나는 왜 이렇게 허전하지? 오늘 하루 내 마음은 어땠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지 않기 시작하면 우리는 결국 마음의 고아처럼 아무리 많은 사람 속에 있어도 정서적 굶주림에 시달리게 됩니다. 예전에 한 어르신을 인터뷰한 적이 있습니다. 자녀들도 자주 찾아오고 마을에서 인기도 많은 분이셨죠. 그런데도 그분이 이런 말을 하시더군요. 그냥 내가 살아있는 건가 싶은 느낌이 드는 날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모두가 바쁘고 대화는 늘 표면적이고 그 속에서 나만의 삶의 감정은 늘 뒷전으로 밀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타인과 대화하긴 해도 나와 대화하지 않으면 결국 고립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건 혼자 살아서 생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가족과 함께 있어도 친구들과 어울려도 내가 나와 소통하지 않으면 느껴지는 감정입니다. 어쩌면 고독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그만 바깥에서 해답을 찾지 말고 내 안에서부터 다시 나를 만나줘. 라고요. 자, 이쯤 되면 질문이 하나 떠오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나이 들어가면서 더 고독해지는 이 마음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고독과 공존하면서도 삶의 균형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고독은 갑자기 우리를 덮치지 않습니다. 조용히, 천천히 스며듭니다. 그래서 대처하는 방법도 단기 처방이 아니라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생활 습관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첫째, 스스로에게 매일 말을 거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하루에 단 10분만이라도 나와 대화를 시작해 보세요. 오늘 내 기분이 어땠지? 무엇이 나를 웃게 했고, 무엇이 마음을 무겁게 했을까? 이 질문들이 거창해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아주 단순한 데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녁에 집안일을 마치고 TV를 보기 전 소파에 앉은 순간이 바로 기회입니다. 그때 조용히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오늘 전화 온 사람은 누구였지? 그 통화에서 내가 어떤 느낌을 받았지? 혹은 방금 본 뉴스에 왜 내가 그렇게 불편함을 느꼈을까? 이처럼 사소한 감정을 포착해보는 것이 곧 자기와의 대화의 시작입니다. 마치 매일 아침 거울을 보고 머리를 정돈하듯 내면의 감정도 하루에 한 번쯤은 정돈해 주어야 합니다. 외출 전 거울을 보지 않으면 머리가 엉망인지도 모르고 하루를 보내듯 감정을 들여다보지 않으면 내가 어떤 상태인지도 모른 채 타인과 부딪히고 상처받고 의미 없이 피로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감정 점검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 중 가장 기분이 좋았던 순간 하나, 그리고 가장 속상했던 순간 하나만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 순간을 떠올리며, 아, 오늘 공원 산책할 때 기분이 참 좋았지. 햇볕도 따뜻했고, 새소리가 괜히 위로가 됐어. 또는 근데 그 택배기사님 말투 때문에 좀 기분이 상했지 내가 요즘 예민해졌나? 이렇게 말해보는 겁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혹시 말로 하기가 어색하다면 작은 메모장을 하나 마련해 보세요. 오늘 속상함, 딸아이의 퉁명스런 말투, 나도 좀 날카로웠던 것 같다. 이처럼 아주 짧은 문장으로 적어두면 내일 아침에 나는 그 감정을 객관적으로 돌아볼 수 있게 됩니다. 명상 전문가들이 이런 표현을 씁니다.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마음의 피를 멈추게 하는 시간입니다.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그런 시간을 만들면 자신의 감정이 과장되거나 억눌린 채로 폭발하지 않고 조용히 스며나오게 됩니다. 한 어르신은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나는 매일 밤 내 마음에게 오늘도 수고했다고 말해줘요. 그 말을 들은 날은 혼자 있어도 덜 외로워요. 그렇습니다. 내가 나에게 친절하게 말을 걸어주는 20분이 외부의 어떤 위로보다 따뜻할 수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가요? 그럼 오늘 밤 이 한마디만 해보세요. 오늘 하루도 참 애썼어. 내일은 조금 더 부드럽게 나를 안아줘야지.
이 단순한 습관이 당신의 내면을 고독으로부터 지키는 가장 강력한 첫걸음이 됩니다. 둘째, 혼자 있는 시간이 어색하게 느껴질수록 오히려 그 시간을 더 정성스럽게 가꾸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외로움을 혼자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사실은 혼자인 시간이 불편하기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타인의 시선을 의식합니다. 그래서 혼자 밥을 먹거나 혼자 카페에 앉아 있는 걸 마치 누군가와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처럼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혼자 밥을 먹으며 여유를 즐기고 어떤 사람은 혼자 걷다가 멋진 나뭇잎 하나에 미소 짓습니다. 같은 혼자 있음인데도 왜 누군가는 외롭고 누군가는 편안할까요? 그 차이는 혼자 있는 시간의 질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퇴근하고 집에 들어와 아무렇게나 놓인 옷가지들, 쌓여있는 설거지, 켜진 TV에 흘러나오는 시끄러운 뉴스 소리. 이런 공간에 앉아 혼자 있으면 고독이 침울함으로 변합니다. 반대로 테이블 위에 꽃 한 송이, 방 안에 은은하게 퍼지는 향초, 좋아하는 재즈 음악이 흘러나오는 공간에 앉아 있으면 어떨까요? 그 혼자만의 시간은 치유가 됩니다. 한 60대 여성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예전엔 혼자 밥 먹는 게 너무 싫었어요. 식탁도 치우지 않고 대충 때우곤 했죠. 그런데 어느 날 작은 접시에 반찬을 곱게 담고 좋아하는 노래 하나 틀고 먹으니 그 시간이 그렇게 고요하고 좋을 수가 없더라고요. 혼자 있는 시간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게 아닙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혼자 있음은 외로움이 될 수도 위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의식적으로 혼자의 시간을 가꾸어 주세요. 정리된 방은 마음을 가라앉히고 좋아하는 향초 하나는 하루의 끝에 위안을 줍니다. 내 취향이 담긴 플레이리스트 혹은 산책길에 듣는 잔잔한 팟캐스트 한 편은 마음속 빈 공간을 따뜻하게 채워줍니다. 혼자 카페에 앉아 계신 분들을 유심히 본 적이 있으신가요? 책을 읽거나 창밖을 보며 커피 한 잔을 음미하는 사람들. 그들은 단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삶의 리듬을 살고 있는 중입니다.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외로움과 친구가 되면 고독은 휴식이 됩니다. 혼자의 시간을 나쁜 것으로 여기지 말고 그 시간을 가꾸고 누리는 연습을 하세요. 그 속에서 비로소 타인 없이도 충만한 내가 만들어집니다. 만약 그 연습이 아직 서툴다면 오늘부터 아주 작게 시작해 보세요. 집에 들어가기 전 현관 앞 신발을 가지런히 놓는 일부터. 그 조용한 정리한 동작이 나는 혼자지만 소중하다는 메시지가 됩니다. 셋째, 인간관계를 재정비하는 용기를 가지세요. 우리는 누구보다 자신에게 가혹할 때가 많습니다. 실수했을 때, 작은 실패 앞에서 관계가 어긋났을 때, 속으로 이런 말들을 하지 않으셨나요? 나는 왜 이 모양이지? 이제 나 같은 사람은 필요 없어. 다 내가 잘못해서 그래. 그럴 때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지금 이 말 친한 친구에게도 할 수 있을까? 친구가 실수했을 때 그렇게 몰아세우시겠어요? 가족이 지쳐서 쓰러졌을 때 그렇게 냉정하게 대하시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은 아니라고 답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나 자신에게만큼은 그렇게 잔인하게 말하는 걸까요? 누군가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대하는 말투가 결국 당신 삶의 분위기를 만든다.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 방식에도 그대로 번져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나 자신에게 친절하게 말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제 그 시선을 조금 바깥으로 돌려볼까요? 우리는 오래된 관계를 좋은 관계로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함께한 시간이 길다는 이유만으로 지금의 나를 끊임없이 지치게 하는 사람을 붙잡고 있지는 않으셨나요? 한 중년 남성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그는 오랜 친구와 30년 가까이 연락을 이어왔지만 만날 때마다 험담, 비교, 무시가 반복됐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그래도 친구니까요라며 관계를 이어갔지요. 하지만 어느 날 그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 나는 행복을 느끼고 있는가? 그 질문 하나가 삶의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그 친구와 거리를 두었고 그 빈자리를 자신을 돌보는 시간으로 채웠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불편한 자리에 억지로 앉아있던 시간 대신 산책, 독서, 취미가 들어왔고 그의 표정은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모든 관계가 지속돼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특히 지금의 나를 계속해서 상처 입히는 관계라면 거리두기는 선택이 아니라 필요한 보호막입니다. 반대로 내 말에 귀 기울여주고 작은 기쁨에도 함께 웃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관계는 더 자주, 더 깊게 다듬어 가야겠죠. 너랑 이야기하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 이런 한마디가 서로의 외로움을 훨씬 덜어줍니다. 혹시라도 특정 관계에 너무 매달리고 있었다면 이렇게 자신에게 조용히 말해보세요. 내가 진짜 기대고 싶었던 건 그 사람 자체가 아니라 그 사람 곁에서 느끼는 안정감이었구나. 그 안정감 꼭 타인에게서만 얻을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의 하루 루틴, 당신의 소소한 취향, 당신이 스스로를 위해 내리는 사소한 결정 속에서도 그 안정감은 충분히 자라날 수 있습니다. 관계는 곧 에너지의 흐름입니다. 내가 주고받는 말들, 감정, 기운이 나를 살리는 방향이어야 진짜 나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이 관계는 지금의 나를 따뜻하게 하는가? 이 질문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그 질문이 불필요한 외로움으로부터 당신을 단단하게 지켜줄 겁니다. 넷째, 몸의 리듬을 지키는 것이 곧 마음의 리듬을 지키는 일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우리는 흔히 마음이 힘들면 감정부터 다스리려 합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몸의 리듬입니다. 마음은 몸이라는 배를 타고 있는 손님 같은 존재입니다. 배가 흔들리면 손님은 불안하고 피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침에 해가 뜰 때 일어나고 하루 세 끼 규칙적으로 먹고 밤에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충분히 자는 일. 어디서든 들을 수 있는 단순한 이야기 같지만 실제로 이 기본 루틴을 꾸준히 지키면 삶이 한결 안정되고 고요해집니다. 예를 들어 아침 기상 시간을 일정하게 맞추는 것 하나만으로도 우울감이 줄었다는 연구들이 많습니다. 몸이 규칙적인 리듬을 가지면 뇌에서 세로토닌과 멜라토닌 같은 안정 호르몬이 자연스럽게 분비되고 감정 기복도 줄어듭니다. 즉, 몸이 규칙을 가지면 마음도 따라 안정되는 구조입니다. 한 70대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엔 새벽까지 TV 보다가 뒤척이고 아침에 늦잠 자고 나면 온종일 기분이 꿀꿀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아침 햇살 보면서 정원에 물 주는 게 하루의 시작이죠. 그때부터 내 마음이 훨씬 덜 흔들리더라고요.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끼니를 건너뛰거나 식사 시간이 들쑥날쑥하면 작은 일에도 짜증이 나고 외로움이 더 짙어집니다. 이건 단순히 혈당 때문만이 아닙니다. 불규칙한 식사는 나는 내 몸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존재야라는 무의식적 메시지를 자꾸 내면에 심어주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내가 나를 잘 챙기고 있다는 감각은 외롭고 흔들리는 마음을 지탱해주는 보이지 않는 기둥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밤이 되면 휴대폰을 내려놓는 연습. 생각보다 어렵지만 반드시 필요한 실천입니다. 누워서 한참을 뉴스, 유튜브, 댓글에 빠져 있으면 자극은 늘어나고 감정은 뒤죽박죽 섞여서 몸과 마음이 진짜로 쉬지 못합니다. 그런 날은 잠에서 깨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사소한 외로움에도 크게 흔들리게 되죠. 이럴 땐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지금은 세상의 이야기보다 내 마음을 재우는 시간이야. 하루 중 단 30분이라도 휴대폰을 멀리 두고 창문을 열고 바람을 느끼거나 조용히 음악을 틀고 눈을 감는 그 시간이 내일을 견딜 수 있는 마음의 체력을 회복시켜줍니다. 몸이 피곤하면 고독은 더 날카로워집니다. 반대로 몸이 안정되면 고독은 견딜만해집니다. 그러니 꼭 기억하세요. 삶이 흔들릴 때 사람을 붙잡기 전에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것은 나의 생활 리듬입니다. 외로움을 없애는 법보다 더 중요한 건 외로움을 견딜 수 있는 몸과 마음을 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늘 가장 단순한 생활의 리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네 가지 거창하지 않지만 매일 실천할 수 있는 작지만 강력한 도구입니다. 나는 오늘도 나와 잘 지냈는가? 이 질문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삶. 그것이 진정한 홀로서기의 시작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있어도 외로움을 느끼는 이유는
타인과의 단절이 아니라 나 자신과의 관계 단절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진짜 필요한 건 더 많은 만남이 아니라 더 깊은 자기 이해입니다. 고독은 피해야 할 감정이 아니라 내 삶을 성찰하라는 내면의 신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음과 같은 자세를 함께 가져야 합니다. 첫째, 스스로에게 말을 걸고 감정을 점검하는 습관. 둘째, 혼자 있는 시간을 피하지 않고 더 정성스럽게 가꾸는 태도. 셋째, 관계를 정리할 줄 아는 용기. 그리고 나 자신에게 친절하게 말하는 습관. 넷째, 생활 리듬을 지키며 몸과 마음의 균형을 유지하는 루틴. 우리는 오늘 혼자여도 외롭지 않은 사람이 되기 위한 방법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외로움을 덜어내는 삶이 아니라 그 감정을 감당해내는 단단한 나를 만들어 가야 할 시간입니다. 이 질문을 조용히 마음속으로 던져보세요. 나는 지금 어떤 고독과 함께 살고 있나? 혹시 그 고독이 너무 무거워 누군가를 더 붙잡고 싶어지진 않으셨나요? 혹은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감정을 눌러두고 계시진 않았나요? 지금 이 순간 아주 작게나마 내 마음에 귀 기울이는 행동을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단 한 번 잠들기 전 5분간 나에게 질문 하나만 던져보세요. 오늘 나는 내 마음을 이해하려 애썼는가? 그리고 내일 아침 혼자 마시는 첫 잔의 커피에 감정의 이름을 붙여보세요. 오늘은 좀 쓸쓸하네 하지만 괜찮아. 이 두 가지 실천만으로도 당신의 하루는 조금 더 다정해질 수 있습니다.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은 삶. 그것은 아주 특별한 사람이 되어서가 아니라 지금의 나를 진심으로 바라볼 수 있을 때 시작됩니다. 만약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도움이 되었다면 여러분 곁에 누군가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나눠주시면 저에게도 큰 배움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따뜻한 이야기를 지속해 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응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당신의 내면이 평온하기를, 마음이 지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